안녕하세요.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아침부터 찜통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랐던 1960년 초 아니면 50년대 후반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식이 좀 되셨나요? 저같이 좀 꼰대 올드보이들은요. 추억을 많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름 방학을 지났던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은요. 아마 보석같이 아름다운 참 멋있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들이 50대부터 70대까지 많기 때문에 저와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그 분들이 많기에 제가 이제 그 당시 겪었던 여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충주 아시죠? 뭐 내륙지방 그 중에서도 조금 떨어진 한 30리 떨어진 주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1번지, 38번지? 그런데 그곳은 당시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이제 글쎄요, 10년이 안 된 상황이겠죠? 제가 이제 48년생이니까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59년도인가 60년도에 국민학교 졸업한 나이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계산했어요. 12살이나 13살 때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아, 학교 가기 전서부터 얘기해야 되겠군요. 지금처럼 그 비료가 아주 그냥 그 풍족했던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살던 곳이 바로 충주에 그 비료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충주 비료 공장. 그런데 이제 농촌이 당시에는 우리 국민 7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등교할 때 잡초를 새끼에 매가지고 이만큼씩 묶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한 관 이상 돼야지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낫을 들고 어린 아이들이 들판에 가서 그 풀을 베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건초라고 한 거라고 하여튼 뭐저 풀을 베어서 논에다 뿌리면은 비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일환이었던가 아마 그 전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교문에 들어서자 그걸 체크해가지고 운동장에는 각 반마다 그 무대기를 싸가지고 어느 반이 높은가를 책정을 해가지고 끝나면 연필 한 자리씩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이 풀을 들고 새끼도 물고 들고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여자의 이름 얘기하기 뭐하지만 걔네 엄마는 풀을 베는데 글쎄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풀 가운데다가 돌멩이 요만한 걸 넣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만들어서 가져갔다가 들켜가지고 오리걸음 쪼꾸려 뛰기 몇 번 시키고 그런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조회를 해야 됩니다. 당시는 애국조회라고 안 그러고 그냥 조회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우리 반 그 정문 그 칠판 위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만 반공, 방첩, 방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이기붕 씨가 아니라 그 당시 장면 부통령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선거하다가 4.19 나가지고 뭐 그냥 또 3.15 부정선거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칠판 위에다가 반공, 방첩, 방일, 일본까지 막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얼마나 미워했으면요. 그래서 조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같이 35도, 6도 되는데 아침에 조회를 쓰려면 아이고 더워서 죽겠어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말이 길은지 몰라. 그냥 끝으로 하면서도 5분 더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면서도 또 5분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당시만 해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먹고 와도 뭐 한참 배고플 나이 아닙니까? 10살 내외인데. 그런데 글쎄 조회를 쓰다가 애들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져요. 그래도
양호 선생님이 개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뭐 수건으로 식히주고 뭐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아주 꿋꿋하게 자기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냐?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글쎄요,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린 국민학교는 저는 8살에 정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한복 입은 애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국민학교 학생 중에 교복이라고 뭐 체크되는데 이제 하얀 카라를 이렇게 다는 거가 아마 교복이었던 것 같고요. 명찰은 글쎄 없었던 걸로 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까지 월사금을 냈어요. 국민학교 때도 월사금을 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월사금을 또 우리 아버지가 안 줘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이 복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랬었습니다. 참 몇 푼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이 월사금을 매기다니 그 당시 참 국민소득이 70불 뭐 50불 이랬을 텐데 전쟁이 끝나고 1년도 안 됐을 아니지 10년도 안 됐을 그런 때인데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교과서 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는 UN 유네스코에서 만들어준 종이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당시 교과서 용지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모조지도 아니고 저기 그 시험지나 마찬가지야. 누런 시험지인데 그 교과서 맨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손을 잡은 이런 사진이 하나 들어 있고 이 교과서는 유네스코에서 제공한 종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뭐 저 미국이나 그 유네스코에서 제공한 종이로 그걸 만들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그 맨 교과서 뒤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만들 돈도 없었던 나라죠. 이승만 정권 때.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쟁이 이 후유증이 심하고 또 온 국민들이 고난과 시련과 가난에 참 허덕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초급반 그러니까 1, 2, 3학년 정도는 도시락을 안 싸와도 되지만 4, 5, 6학년 때는 이제 그래도 점심을 먹고 한 두세 시간 동안 더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을 못 싸온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못 싸갈 때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장날이 돌아다니면서 쌀 장사를 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 새우젓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 충주 지역엔 당시만 해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 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다 하더라도 소금을 잔뜩 집어넣은 고등어나 아니면 꽁치가 그 생선의 전부였습니다. 그 꽁치 한 마리, 두 마리 사러 가는 것도 장날이 돼야지만 겨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른 곡식이나 아니면 쌀, 뭐 콩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꽁치 한 마리 사다거나 고등어 자반을 새끼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집으로 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정육점도 있었는데 백정이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는 그 소 잡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 잡는 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정육점으로 가져가는데 소를 그 잡는데 기와집 외딴 집이에요. 그 외딴 집에서 그걸 잡는데 소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그럼 소가 눈물을 찔찔 흘립니다. 참 자기 영물이라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곳이라는 걸 알고 그 냄새를 아는지 어쩐지 누가 말을 안 해줬는데도 소가 눈물을 칠칠 흘려요. 참 그걸 보면은 생명의 마지막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참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 때도 저는 가서 서 있잖아요. 그럼 아저씨 저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양푼 가져와라 이러면은 그 소를 잡은데 그 뭐라 그러나 그 피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러죠? 좀 좋게 말해서 그거를 한 바가지 얻어다가 이제 집에 갖다 주면 우리 엄마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뭐야 뭐 쑥이나 뭐 그런 거 좀 넣어가지고 소금 넣고 된장 넣고 이래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맛있게 반찬을 해 먹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거를 자주 이용했어요. 더더군다나 재수 좋은 날은 그 소내장, 그 뭐라 그러죠? 또 그 털이 있는 그 소내장 있잖아요.
그것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얀 소 내장 그거를 좀 줘요. 그러면 그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물에 싹싹 훑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또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말아먹고, 비벼 먹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의 훈시를 끝내고 나서 교실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동이 트는 새벽 꿈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군가를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그냥 그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그 군인들처럼 직각 보행을 해가지고 가령 우리 반에 이제 50명, 55명 그랬었는데 55명의 남녀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키 큰 애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실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담임이 들어오잖아요. 전체 차렷 반장이 경례 하면 이렇게 경례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일어서 손 들어 이래가지고 반공, 방첩, 방일 이러고서 이제 국어 시간이 시작됐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배들이 고프잖아요. 도시락을 반도 못 싸가지고 와요. 55명 중에 제가 알기로 당시 경험해본 바로는 한 20명 정도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것도 깡보리밥, 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김치, 반찬, 가끔 가다가 한 반에 한두 명씩 이제 계란을 얹어서 가져오는 애들도 있는데, 대개는 꽁보리밥에 쌀이 조금 섞여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몇 숟갈 떠먹고, 김치하고 고추장을 그 도시락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그 저기 술집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건 뭐라고 그러나, 그것처럼, 고추장을 넣고 도시락을 막 흔듭니다. 그러면 고추장 비빔밥이 돼요. 그래가지고 먹는 모습이 재밌었는데, 더군다나 겨울에는 그 난로 위에다 그걸 착착착 넣어가지고, 또 한 시간 되면 또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넣는 거 착착착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고추장 넣고, 김치 넣고, 또 슈샤인 보이. 당시 슈샤인 보이가 유행했습니다. 슈샤인 보이가 뭔가 하면은, 그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하는 그 꼬마들의 이야기의 노래를 슈샤인, 그 누가 불렀는지 몰라. 슈샤인. 그 도시락을 흔들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그 소사 아저씨가 있어요. 소사 아저씨는 정식으로 이제 학교 교사 자격증은 없는 분인데 학교에 이제 심부름을 하는 분이에요. 가령 화단을 치운다든가 여름에 물이 많으면 물을 빼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유리창이 깨졌으면 유리창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그 참 굳은 일을 해주는 아저씨인데 월급을 받고 그 사람은 이제 1시간 수업이 시작, 4시간 끝나면 수업이 점심시간 되잖아요. 1시간 수업이 끝나면 이제 큰 가마솥에 미국에서 원조받은 옥수수 가루를 집어넣고 설탕을 없으니까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다 있잖아, 소다. 지금 식용 소다. 그거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화가 안 되면 소다를 갖다가 막 잡섰어요. 그게 몸에 위장이 안 좋다는데 소다를 넣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옥수수 빵을 찌는데 그거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천을 이렇게 둘른 다음에 또 씌우고 그 위에 저기 쌀이로다 이제 이렇게 얼금이 이렇게 맨 데다가 또 천을 깔고 그 위에다 동글동글동글하게 옥수수빵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장작 불을 떼가지고 아이들 그 못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걸 명단에서 우리 반에서도 몇 명, 20명, 30명 이렇게 명단에서 적어주면은 그 소사 아저씨가 그 아이들한테 저기 옥수수 빵을 나눠줍니다.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 학교 앞에서 우리들이 용돈이라는 명칭에 돈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이라는 걸 주질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 미술 시간에 도화지 사야 돼요. 또 아버지 크레용 사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어딨냐, 돈이. 그래서 저는요, 미술 시간 되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지금도 화가니까 아이들한테 대상을 떠줍니다. 그래, 본을 떠준다 그러죠. 그 당시 8에 10 정도일 거야, 아마. 에이바텐 정도의 종이가 10원에 몇 장 정도 됐는데 그거 살 돈도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대상을 떠주고 나면은 도화지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상을 떠주고 나면 크레용을 같이 쓰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6학년 때까지 크레용 하나 없이絵の具라 그러죠.絵の具. 수채화 도구가絵の具라 그러는데 그絵の具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참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도 학교 뒤에 우리들 솜씨라고 해서 붙이잖아요. 저는 뭐 맨날 1등이죠 뭐. 그리고 여름 방학 숙제 때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1등이에요. 전교에서 1등이에요, 전교에서. 그래가지고 뭐 1등 하면은 뭐 주는가 하면은 크레용 줘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로써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옥수수 빵은 하여튼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그 옥수수 빵을 먹고 싶어가지고 꽁보리밥 도시락 싸온 애들이 야, 나랑 바꿔 먹자 이래가지고 내가 도시락을 먹고 걔가 그 옥수수 빵을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한때는 우유를 줬었어요, 우유. 미국에서 원조를 우유를 줬었는데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는 우유가 생산이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충청도 시골에서는 우유 그 식료품 가게에 우유라는 그 명칭이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고 물론 그래서 우유를 그냥 주면은 아이들이 그 설사를 해요. 그 기름기가 많은 그 우유를 먹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소사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섞어 가지고 쪄서 아이들한테 쪄서 주는데 밀가루를 섞었는데도 그 금방 쪘을 때는 물렁물렁한데 나중엔 엄청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로 비교를 할까? 하여튼 이빨이 아플 정도로 조심해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빨 나갈 정도로 그렇게 딱딱해서 그것 먹고도 배앓이를 해가지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나라에서 아이들한테 회충약을 먹입니다.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 비료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처럼, 인분을 갖다가 배추밭에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그 보리밭에도 그걸 뿌려요. 화장실에 있는 걸 그냥 안 버립니다. 다 퍼가지고 아버지가 똥찌개를 치고, 그 밭에 나가서 보리 싹 있는 데다 쫙 뿌리고, 또 상추나 뭐 대파, 또 그 다음에 뭐 그냥, 뭐야, 그런 그 야채밭에서 그걸 뿌려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회충이 생겨 12진양충 뭐 해서 장날 되면은 회충약 파는 장사가 매번 와요. 약장사가 와가지고 회충약을 막 선전하면서 저는 그 약장사들 공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학교 끝나고 쫓아가가지고 약장사들이 있는 데 가서 앞에 맨 앞에 앉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약을 사잖아요. 회충약이 제일 잘 팔려요. 그 다음에 두통약, 또 그 다음에 저기 뭐 지금처럼 그 뭐야 그 일반 소화제 같은 거 그런 걸 팔았는데 그 당시 약장사들이 하는 공연 그러니까 동동구루무 장사라고 그러죠. 동동구루무 등에다가 큰 북을 메고요. 그 다음에 그 북을 이렇게 그 막대기를 해서 동그랗게 소음을 말아가지고 발에다가 연결해요. 그럼 발이 탁, 탁, 툭 하면 퉁퉁퉁퉁 치고요. 손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은 꽹가리 있잖아요. 두둥두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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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쿵, 쿵. 참, 그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동동구루무 장사인데 그 큰북 장사 아저씨를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당시 장날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야바우꾼들이 엄청 많이 와요. 야바우꾼들. 글쎄 지금처럼 그게 저기 사행성 그 노름이라 그래가지고 사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저 하얀 컵에다가 동전 하나를 넣고 막 이렇게 3개를 넣고 막 돌립니다. 자 찍으세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당시 10원을 넣으면은 5곱이요 그럽니다. 5배를 준다고 그래요. 5곱. 오곱이요, 오곱하고 컵을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면은 5배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도 걸잖아요.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는 그 사람 거고 1개만 걸리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찍은 건 안 되더라고요. 당시 돈도 없었지만 어쩌다 돈이 생겨가지고 해보자는 백전백패요. 그것뿐 아닙니다. 국산품 애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탈진 데다가 못을 쫙 이렇게 박아요. 박아가지고 맨 위에다가 그 탁구공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밑에 구멍이 있어요. 국산품 애용. 그때만 해도 국산품이 시원찮으니까 일제니 뭐 미제니 이런 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난해서 그걸 못 사긴 했지만 그래도 국산품 애용을 하자 이러면서 그
홍보 겸, 그러니까 사기성 야바우꾼들이에요. 그러면 국산품 애용, 5개 구멍 있잖아요. 그럼 1개 구멍만 막고 4개 구멍은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4배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이제 해는 국에다가 겁니다. 자, 국에 5개, 산에 2개, 뭐, A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그 탁구공의 그 못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딱 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래, 국에 건 사람만 5배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즐기던 그런 추억이 생각나고요. 백중 때는 또 이제 그 소시장, 우시장에서 이제 모래를 쫙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씨름 대회도 하고요. 장터에 큰, 뭐라 그래요? 말뚝 같은 거, 장대 같은 걸 쫙 세워가지고 그네를 만들어가지고 그네 타기 했는데 그것도 몇 미터 가느냐고 또 이제 저기 뭐예요? 추첨해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저 그네 밑바닥에다가 끈을 이렇게 매달아요. 저기 그 문쪽에 끈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가장 길게 간 사람한테 가장 많이 주고요. 또 그것도 예측해가지고 맞춘 사람한테 돈도 주고. 이래가지고 당시 시장 장터가 도시 문화의 시골 뭐라 그럴까 선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또 어린 시절에 그 장날이면은 그렇게 흥분이 되고 좋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가 쌀 장사가 좀 되는 날은 나한테 이제 동전 몇 개 주면 저는 엿을 사 먹거나 아니면 당시 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유가루하고 그 밀가루하고 사탕하고 섞어가지고 그 연필처럼 길게 만들어가지고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말아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비과가 10환에 아마 60년대 초반인가 그 군사 정권에서 그 저 화폐 개혁을 한번 이룬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10환이었었어요. 10환에 비과 3개인가 4개, 처음, 그것도 처음에 비과 뭐 8개, 10환에 8개 주더니 나중에 3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것도 자꾸 올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초, 6월 초가 아니죠. 벌써 6월, 오늘이 20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하지예요, 하지. 하지는 1년 중 가장 날씨 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4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환해지더라고요, 새벽에. 노인네리가 올드보이라서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 여름 방학 때, 참, 그것도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또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땅이 없어가지고, 그, 삼거리 사는, 신양리 사는 김누구 교수인데, 김누구 선생님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반을 그 땅값을 주기로 하고, 참여하고 수박을 심었는데, 글쎄, 원두막을 지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그걸 훔쳐가지고 가네. 근데 우리 반 친구, 제일 공부 잘하는 놈이 거기 와가지고 수박을 훔치고 가는데, 얌마! 그랬더니, 얌마!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우리 아버지가 그걸 뭐 때리라고 장대까지 갖다 놨는데 나는 우리 반 친구가 훔치러 와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글쎄 그놈이 훔쳐갔으면 되는데 글쎄 수박밭 그 줄기 있잖아 줄기가 끊어지면 수박이 죽잖아요. 그 줄기를 막 밟고 댕겨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원두막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림 그리던 생각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두막에서 낮잠 자면서 또 즐겁게 부채 붙이던 생각, 또 여름에 우리 집 앞에 다리가 있었는데요. 다리 밑에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밤에 막 그냥 보름달이 둥글게 떴는데 글쎄 거기서 막 목간이라 그러죠. 목감이라 그러나 목간이라 그러나 즐겁게 더위를 입고 막 물을 씻고 그러는데 글쎄 우리 동네 그 저 진수하고 제 이름이 뭐야 일본 엄마인데 글쎄 일본으로 안 가고 나왔던 승환이하고 명환이가 아주 그냥 개구쟁이였었습니다. 글쎄 다리 위에서 지푸레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밑에 아줌마가 그 한 10여 명이 홀랑 벗고 그냥 못을 치고 있는데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리 위에서 떨어뜨리니까 환하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보다가 막 도망갔어. 근데 나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나도 얻어 터질 뻔했어요. 어쨌든 그 옛날 60년 전이죠. 그러니까 60년이니까 올해가 24년이니까 64년 전이네요.
그 당시 여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수영의 어린 시절 남기고 싶은 이야기,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 한여름의 꿈,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위 먹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여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영의 추억의 소야곡,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